이게 뭐 야매든 아니든 일단 맞추면 되니까. 그죠? 물론 여기가 동사인 건 맞는데 동사로 착각했다 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준동사를 정확하게 하면 끊어있기에 매우 도움이 되죠. 자, 이 사용을 제한된 이상하잖아요. 이거를 제한하는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s가 붙으면 뜻이 바뀌죠. 그래서 measure에 s를 붙이면 또는 arm에 s를 붙이면 mean에 s를 붙이면 work에 s를 붙이면 다 달라지죠, 뜻이. paper에 s를 붙이면 그죠? people에 s를 붙이면 뜻이 다 달라지죠. 원래 measure는 뜻이 뭐예요? 측정하다. 근데 s를 붙이면 대책이라 그러죠. 어떠한 조치를 취하다. arm은 팔인데 s를 붙이면 뜻이 뭐예요? armor가 되죠. armor. armor 아세요? 갑옷. 그러니까 이 arm을 팔을 우리는 무기로도 쓴다. mean이라는 것이 의미하다도 있지만 중간값이란 평균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means는 수단과 뭔가 나의 목적에, 나의 최종 목표의 중간 지점이란 수단과 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재력. work에 s를 붙이면 예술 작품이죠. paper에 s를 붙이면 논문을 말합니다. 논문. 한두 장이 아니죠. papers. 그 다음 people에 s를 붙이면 민족이라고 해석합니다. 민족들. content에 s를 붙이면 컨텐트 자체가 뭐예요? 컨텐트. 만족한이죠. 근데 그 만족한 것에 s를 붙이면 내용물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차죠, 목차. 그래서 플라스틱 백의 사용. 이게 목적어예요. 누구의? 동사에. 근데 얘는 형용사로 바꿔놨죠. 그래서 이것을 제한하는 정부의 대책, 조치, 그 대책이 are taking이죠. 점차적으로 뿌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들 사이에서? 소매상들 사이에서. 2번 앞에다가는 꼭 써놓으세요. 자, 글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읽는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야 됩니다. 또 이상하게 또 동사 잡아놓고 여기다 주어 잡지 마. 전치사에 자, with의 다음에 I 써요, my 써요, me 써요. 누구 씁니까? I, my, me. Do you wanna go with me를 쓰죠. 즉 목적격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인데 그걸 어떻게 주어로 잡냐고. 목적어를 어떻게 주어로 잡아요. 이게 어떻게 목적어를 주어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인데. 그러니까 동사 앞에 있는 얘가 주어죠. 뒤에 있는. 그러면 드로잉들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드로잉이 앞에서 수식받는 전치 수식이죠. 그러면 전시를 하는 그림이에요? 전시가 된 그림이에요? 당연히 전시가 된 그림이죠. 뒤에 목적어도 없고. 전시가 된 그림들이죠. 그들 사이에는 존재합니다. 있습니다. 누가? 그림이. 그게 이런 그림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의 그림까지도. 아까 작품이라고 했죠. 그럼 컨템포니까 템포가 여러분들 시간입니다. 시간. 근데 컨이니까 함께니까 동시대라고 해석해요. 여러분 템포가 시간을 쪼갠 거죠.
템포 박자. 치. 4분의 3 박자, 3분의 1 박자. 그래서 그게 템포, contemporary. 같은 시대의 예술 작가들의 작품도 있고, 뿐만 아니라 those, 어떤 사람들, those는 those people이니까, those people of the old master. 옛날 과거 거장들의, 그죠? 어머나,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해석했대? works and as well as works죠, 여기도. those, 어머나, things네. those things of the old masters입니다. 이 those는 works입니다, works. 아이고, 해석을 완전히 잘못했네. 그 거장들의 작품 또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작품도 있고. 3번. 그 오리엔테이션이 지루하죠. 지루함을 주는 이다. 이 오리엔테이션이 날 지루하게 했다. 오리엔테이션은 오리엔테이시다. 방향을 제시하다. 동향. 해가 떠오르는 쪽 방향을 제시. 내가 설명했죠. 그 OT가 우리에게 지루함을 줍니다. 그래서 지루함을 주다라는 이 bore는 동사로 우리는 갑분싸,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늘해지면 춥다 그러나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는 느낌이 지루하면 땅을 파고 싶은가 봐요. 땅 파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저 bore가 땅 파다예요. 그래서 땅을 파는 것이 boring이고 그게 지루하다라는 뜻이에요. 지루함을 주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러나 다음에 등위 접속사니까 당연히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겠죠.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it이죠. was까지 생략되어 있죠. 그러나 it was not. 자, SOS 해석이 너무 어려우시면 앞에 있는 부사는 일단 제낍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접속사니까 뭔가 동사가 있겠죠. 여기에. 그러면은 it was not boring이에요. 이것은 그러나 지루하지 않았다. 누구만큼. 누구만큼? The meeting만큼. 그 미팅이 was boring 하는 것만큼. 자, was가 빠져있죠, 여기에. 근데 그 미팅이 어떤 미팅이에요? 그 이후에 열린 미팅이죠. 여는 미팅이 아니라 열린 미팅이죠. 그래서 held다. 이해 갔어요? 자, 이제 요 파트가 조금 어렵죠. 요 파트가 4번 파트. 개념을 조금만 잡아보시면 분사 구문은 기본적으로 형용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용사에 해당하는 다른 문법과 동일할 것이다. 그 동일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주어가 또는 명사가 겹칠 때 하나를 빼더라. 하나를 빼면 관계대명사하고 똑같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죠. 얘도 마찬가지. 동사가 명사를 수식하게끔 뭘로 바꿔준다?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준다. 그랬을 때 얘는 가운데 접속사가 있었을 거니까 그 접속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관계대명사하고 설명이 똑같죠. 겹치는 명사 생략, 그 문장은 형용사 절. 맞죠? 다만 여기는 문장이었던 거를 구로 바꿔버렸으니까 분사를 사용한 구문이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잭은 강을 건넜는데 원래 여기 있었던 애가 접속사와 주어 to 동사 to였는데 주어 1과 동사 주어 2가 같으니까 1번 명사를 생략했고 그 생략된 명사가 누군지를 모르니 당연히 이 문장은 명사에 대한 설명으로 바뀐 거고 그러려면 2번 동사를 형용사로 바꿀 거고 이해 갔어요? 그럼 뭘 한다? 얘는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기 형태를 잘 보세요. 여기 한번 잠깐만 봐볼까? 이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원래 부사 자리죠. 그래서 부사절 해석을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뭐 하면서.
동시 동작. 이게 1번 해석이에요. 부사절 해석을 하셔도 되고 2번 해석 어떻게 하셔도 되고 그렇쨌든 간에 동사를 분사로 바꿨으니까 형용사 해석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하는 주어가 동사였다. 자, 두 가지 해석을 다 해드릴게요. 1번 동사를 형용사로 바꿨으니까 1번 손을 꽉 잡은 잭은 강을 건넜다 해도 상관없어요. 이해가요? 하지만 이게 콤마를 찍은 상태에서 부사절의 위치니까 뭐뭐 하면서 두 번째 부사절 해석을 하셔도 상관은 없다. 그는 잭은 강을 건넜습니다. 이거 하면서. 두 가지 해석이 다 맞지요? 이해가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공부를 했다. 음악을 들으면서. 동시동작으로 해석하셔도 되고 뭘로 해석을 해도 되고 음악을 듣는 내가 공부를 했다고 형용사 분사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어차피 같은 내용이라고. 다만 짧게 표현하는 방법은 겹치는 명사를 제외해버리면 해석이 간편해지죠. 나는 음악을 들었고 나는 공부를 했고가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했고 끝. 음악을 듣는 나는 공부했고 끝. 이렇게 가도 깔끔하더라. 손을 꽉 잡은 잭의 강이 건넜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더라 이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부사절과 분사 구문, 형용사 구. 이해가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을 이해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뭐 어떻게 풀면 돼요? 생략된 주어, 의미상의 주어가 얘다. 이걸 아는 게 핵심이죠. 잭이 의미상의 주어인 걸 알아야 손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손을 잡힌이 아니라 자기가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동사에 목적어가 그대로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이지. 이해 갔나? 그러니까 holding, 손을 잡은 채로 누구누군가의 손을 잡은 채로 잡힌 채가 아니라 잡은 채로 강을 건넌 거죠. 그죠? 5번 가보시면 역시 생략된 주어. 이제는 이제 이론 설명했으니까 여기는 누가 빠져 있었겠어요? 접속사가 있었고 주어 두 번째, 동사 두 번째가 있었겠죠. 근데 명사가 grape와 얘가 같으니까 1번 명사를 없앴더니 얘가 얘를 수식하게 되죠. 그래서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거예요. 근데 그 ing 붙인 이 동사가 누구였던 거야? 비동사였던 거야. be picked였죠. 그러니까 동사는 누구니까 여기다가 ing를 붙인 거죠. being picked였던 거야. 이해가요? BPP에서는 얘가 동사가 아니잖아. 얘가 동사잖아. 그래서 동사에 ing를 붙였어요. 얘는 이미 분사인데 왜 ing를 붙여? 그러니까 문장 맨 앞에 being이 있으니까 문장이 빙신 같잖아요. 이해가요? 그래서 picked 된 grape가 어디로 옮겨진다? 와인을 만드는 집합명사 양조장으로 옮겨진다. 그죠? 수확된. 수확하는이 아니라 수확된. 그래서 빙은 생략되더라. 이해 갔어요? 그러면 내 눈에 픽만 보인 거다. 이해 갔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그죠? 이거와 이거로 꽂힌 후에라고 해석해도 상관없고,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후에. 시간적 개념으로만 나타내면 되니까.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여기 접속사는 애프터였던 거죠. 여기 이해 가세요? 명사를 생각하고 동사를 ing, 형용사로 바꾸고 관계대명사 역시 선행사하고 겹치는 명사를 생각하면 거기서는 이제 동사를 바꾸지 않죠. 왜냐하면 접속사를 그대로 살려놓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손이든 기계든 둘 중 하나로 수확된 뽑힌 그레이브는 포도는 양조장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이제 6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의미상의 주어를 여러분이 찾아봐요. 생략된 주어를 찾는 것은 외국어 시험의 기본입니다. 6번 의미상의 주어가 누굽니까? 의미상의 주어만 찾으면 해결이 되죠. 누구예요? skin이죠. 그럼 skin이 exposing을 하느냐 exposed가 되느냐 이 차이예요. 그죠? pose는 두다입니다. 두다. put이에요. put.
그러니까 바깥에다 둔 거니까 바깥에 둔 거니까 노출이 된 거죠. 그러면 노출을 하냐 노출이 되냐? 노출되면 it is죠. 이 피부가 노출되면 그러니까 ing를 붙여도 어디다 붙여? 1 생략하고 2 ing 붙이고 being은 그대로 있어야 되죠. being은 생략이 되고 이해 갔어요? 근데 뒤에 목적어도 없고 목적어가 없는데 ing를 썼을 리는 없잖아. 노출되면 태양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노출된 너의 피부 해도 상관이 없다고. 분사 해석이든 형용사 해석이든 부사 해석이든 마찬가지다. 자, 너의 스킨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헤어는 밝아집니다. 저는 제 둘째 딸은 좀 나랑 닮았어요. 그래서 동양인의 피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여러분들 얼굴이 바뀌죠. 저도 태어날 때 이 얼굴 아니었겠죠.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첫째도 완전 내 얼굴이었거든요. 근데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얘가. 그러면서 머리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엄마 색깔로. 그러면서 햇빛이 딱 비치면, 뭐 이런 데는 노래요. 그러면 이제 내 딸인가 싶은 거죠. 이제 엄마를 닮았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건 금발이 나와버리니까. 둘째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나하고는 전혀 다르게 태어났어요. 완전 엄마 쪽이에요. 예원이만큼이나 얼굴이 하얘요. 완전 하얀데 눈썹하고 머리카락하고 전부 다 갈색이에요. 노란색. 그러니까 햇빛을 받으면 더 노래지는 거예요, 이게. 햇볕을 받으면 머리카락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색깔이. 그래서 여름에는 금발에 가깝고 겨울 되면 갈색이에요. 유전자가 다르니까, 걔네들. 그래서 나는 솔직히 좀 약간 궁금하긴 했어요. 와이프가 눈이 파라니까 애기도 눈이 파랄까? 근데 이제 여기 과학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갈색 눈이잖아요. 브라운 아이하고 블루 아이가 만나면 우리가 우성이래요. 동양인이 우성이래요, 우성. 그쪽은 열성이래요. 그래서 DNA가 그러니까 좀 색깔이 바른 게 파란색이라고 그러더라고. 각막이 얇고 뭐 그렇다고 하대요. 나는 그게 어떻게 해서 이게 파란색이 되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갈색이 우성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갈색 눈하고 파란색이 만나면 갈색 눈이 나온대요. 근데 머리카락은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 피부하고 머리는 눈보다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못 알아먹겠어요, 저는. 이게 문과적 성향이 강한 애들은 뭐 열성은 어쩌고 우성 어쩌고 뭐 더미넌트가 어쩌고 뭐 리시펜트가 어쩌고 하면 난 못 알아먹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수능에 순서 문제는 이런 게 나오거든요. 과학 지문이. 그럼 저는 내용 이해하지 않고 그냥 논리로만 풀어. 근데 어차피 해석이 된들 내가 한국어로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 지문에서 말하는 논리만 갖고 풀어요. 이런 분사를 독립분사라고 합니다. 독립분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주어 1과 주어 2가 다르다 이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주어 2를 굳이 생각하지 않는다. 주어 2 그대로 놔두고 주어 1 그대로 놔두고 접속사만 생각한다. 접속사를 없앴으니 동사를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 그래서 또 ing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만 남아요. 그래서 묘한 형태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접속사가 없으면 동사 쓸 수 없다. 동사는 하나여야만 한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면 가끔 애들이 Today is Sunday를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문맥상 어법이 틀린 문장으로 보질 않아요. Today is Sunday, we were 틀리잖아요. 안 되죠? 접속사를 주석사가 없는데 동사를 2개 쓰면 안 되죠? 그럼 저 is는 틀린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거를 이제, 그죠? 가장 기본기죠. 접속사가 없으면 동사는 한 개다. 뭐, 독립분사 구문이냐, 이런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접속사가 없는데 동사를 왜 2개 쓰냐, 이거지.
그래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Today being Sunday예요.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허락을 받았죠. 이거 하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영어를 그래도 선생님한테 좀 제대로 배웠으니까 여기서의 to work도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를 말해요. 우리는 허락을 받았다. 일해도 된다고. 그러면 to 부정사도 동사니까 시제와 태가 존재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분사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똑같다. 목적어와 목적 보호로 봐라. 목적어와 목적 보호로 봐라. 그게 with를 가지고 있는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하나의 구던. 이거는 이거 한 채로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로 가던 아니면 문장 자체에 동사를 포함한 목적어와 목적 보호로 가던 어차피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어다. 이해 갔죠? 그때 목적 보호 자리에 오는 형태다. 자, 아무도 이거 하지 않은 상태로 그 밴드는 play the song을 끝날 때까지 했다.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봐한 거예요? 보아지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밴드를 봐주지 않은 거죠. 이게 왓칭하지 않은 거죠. 또 목적어 없다고 또 왓치 들어가지 말고. 알겠어요? 문맥. 우리가 병렬구조에서 했죠. 말이 되게 해석하세요. 말이 되게. 8번. 불은 그 불이 부분적으로나마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교회를. 그러나 이것이 다시 재건됐죠. 뭐 하면서? with 이거 한 채로 모든 이거의 오리지널 특징들이 이게 의미상의 주어죠. 그 특징들이 뭐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미상의 주어 찾는 문제니까. 그 특징들이 어떻게 됐다? 보존되어진 채로 뭐뭐 하면서. 말 돼요? 자, 목적어와 목적 보호는 의미상의 주어다. 그러면 가보시면 나는 보았다. 그녀가 쿠킹을 하는 게 맞겠죠. 그녀를 또 요리시켜. 에이, 큰일 나요. 그녀를 또 요리 당하게 하지 마세요. 너를 어떻게 요리해 줄까? 우리는 보았다. 그 dish가 served 또는 그 dish가 와서 나한테 serving. 이것도 무섭죠. 무슨 유령의 집도 아니고, 그죠? 불고기가 와가지고 삼겹살이 와가지고 나한테 뭐 드실래요? 재미없네요. served 되는 거를 보았다. 그죠? 아, 이과 애들 왜 이렇게? 우리 혹시 민서도 이과예요? 문과예요? 내가 이과 애들이 이렇게 이게 감정이 메말라 있는 건 이해하는데 왜 민서는 한 번도 안 웃어요? 아, 아버지가 집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웃지 말라 그랬어요? 낯선 사람한테 자꾸 웃음 보여주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이 이과들이야 그 감정이 이과죠. 문과예요? 이 문과들이 이런 모양이야. 진짜 이것들 안 되겠네. 문과야, 이과야.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한다고. 문과들이 이렇게 감정이 메말라 있어? 이래서 이게 문학을 하겠어요? 아, 저는 문과 중에서도 통계학과입니다. 통계학과 같은 그 과는 문과로 들어가 있어요. 이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통계학은 문과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MIS 그 매니지먼트가 들어가면 문과로도 가요. 그게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문과의 이과 영역 같은 느낌이죠. 경제학과 완전 이과거든요. 이과 수학 계산기 써요. 적분을 하니까. 경제 쪽이요? 아, 그래서 지금 네가 문과석 성향이 메말랐다. 전 법대로 갈 건데요. 선생님 법대로 하시죠. 이것들이 메말라 있어. 법대 공부를 하더라도 사례 연구를 해야 돼. 이 말로써의 풀어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감정이 메말라? 무슨 과 갈 거예요? 저는 전과 할 거예요. 전과자? 아니죠. 무슨 과 갈 거예요? 못 정했어요. 아직 못 정했어요?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문해 창작 쪽이에요? 아니면 사태를 분석하는 쪽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어느 쪽인 것 같아? 약간, 너도 약간 문과에 이과 전공? 경제, 경영? 이런 쪽이야? 어느 쪽인 것 같아? 통계학과도 문과 쪽이죠. 정해지면 나한테 신고하세요. 자, 그 컨퍼런스 회의에서 children은 참석했다. 여기 세션에 이래버리면 말이 맞죠? 그죠? 지금 1번은 여기가 분사구문이에요. 이거 하면서. 그래서 반대로 낸 겁니다. 분사 공부했으니까 다 분사로 보지 말라. 여기는 동사도 있다. 목적어를 가진. 왜? 여기를 분사로 써버리면 그 다음에 동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회의에서는 아이들이 참석을 했더라. 어디에? 교육 과정에. 이거 하면서. 뮤지엄으로 현장 체험을 가고 리스닝을 하면서. 여기도 뭐뭐 하면서죠. 프레젠테이션을 바로 다른 아이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면서 교육 세션에 참석하였다. 그는 go on. Describe his daily routine of strolling through the village라고 되어 있죠. stroller가 여러분들 유모차죠? 유모차. 유모하니까 또 애들이 또 개그 아니냐고. 유모차. 알겠죠? stroller. 그러면 얘가 strolling through the village가 walk예요. 걸어간 거예요. 그걸 관통해서. 그거를 하는 일반 데일리 루틴입니다. 내 일상생활을 그죠? 묘사하는 것을 계속하였습니다. 뭐 하면서? 여기서 접속사 주어동사 그죠? 그가 observing the lives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의 삶을 계속 관찰하면서 이렇게 끊어진 거죠. 그래서 그는 계속 했습니다. describe 루틴을 뭐 하는? 마을을 걸어다니는. 관찰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hard copy document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책 중에 뭐 우리 독해책도 hard copy죠. 제본을 딱 뜬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복사한 게 아니라 단단한 표지가 있는 거죠. 그런 다큐멘트, 서류 또는 책, 얘네들은 hamper the process of information flow를, 그죠? 인포메이션의 flow를, 그죠? 망치다죠. hamper. 망쳐낼 수 있다. 하드카피 다큐멘트들이 정보의 흐름을, 과정을 손상시킬 수 있다. 왜? 여기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명사가 나와야 되죠.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정보의 흐름의 과정을 끊어놓을 수 있습니다. 왜? hard copy document.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거의 상대적 개념이 더 좋다를 말하는 거죠. 문제점 설명하는 거죠. 문서는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missing이 될 수 있죠. missing document나 displaced files. 얘네들을 파일을 잘못 장소를 저장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손실됐다 할 때 missing이라 그래요. missed라 그래요. 자, 실종, 유아, 실종된 유아를 영어로 어떻게 해요? 이걸 외워두세요. 그러면 잃어버리고 있는 아이가 아니라 실종된 아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missing document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독해 한 지문 정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